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예전에 의사에게서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던가요? 이런 책이 있었죠. 물론 모든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겪은 몇 가지 내용을 말해보고 싶네요. 아버지가 B형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게 정확하진 않지만 1994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즈음에는 B형 간염은 너무 생소했지만 다들 겁이 나서 가족들도 검진을 받고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B형 간염은 같은 식기를 통해서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예전에는 술잔 돌리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쉽게 전파가 되었죠. 저는 아버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걸렸다 나온 이력이 있었는지 보통 3번에 걸쳐서 접종을 하던 게 2차 접종에서는 항체가 완전히 생겨서 저는 3차는 맞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 5년마다 검사를 할 때도 저는 항체가 사라지지 않아서 다시 맞지는 않았습니다. B형 간염균은 간에 붙어서 염증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간에서 지속적으로 중화효소를 내야 합니다. 즉, 간을 혹사시키는 병이라고 하죠. 게다가 나을 수가 없어서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24시간 술을 마셔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간이 혹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은 평생 사용할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간의 해독작용이 바닥나서 빨리 간경화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술보다 더한 것이 바로 이 B형 간염입니다. 24시간 술을 먹은 상태의 해독작용을 계속해야 하거든요. 결국 아버지는 2010년을 바라보지 못하고 간암의 간경화까지 발전을 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의 무서움은 그 전부터 몇 번이나 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을 때부터 의사에게 누누이 들었던 이야기라서 회식 자리에서 술잔 돌리는 것을 곧고 부인했죠. 그 때문에 많은 욕을 들었던 세대였는데 그건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B형 간염의 무서움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B형 간염에 걸렸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했던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B형 간염에 걸리면 10년 전후에 간은 더 이상 해독효소를 만들지 못하고 수명을 다해서 간경화로 발전을 합니다. 간암은 세포가 죽고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36만 분의 1의 확률로 세포 핵이 없이 생기는 세포 중에서 그 중에서 희소 확률로 증식만 가능한 경우 암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내용은 뉴턴지에서 읽은 내용이고요. 하지만 의사는 이런 사실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절망을 줄 수 없다는 대의명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병원에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고객이기 때문이거든요. B형 간염 치료약만 해도 매달 15만 원이 듭니다. 이조차도 처방전만 가지고 종로가 약국을 발품 팔아서 저렴하게 파는 곳을 찾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적으로 가는 검사 비용도 수십만 원에 수년에 한 번씩 쓰러져서 점점 짧아져가는 주기마다 수백만 원이 깨집니다. 이게 의료보험을 제외한 자가 비용만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0여 년간 병원에 지불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더니 6억 원이 넘더라고요.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었으나 이 내용을 보고 엄청 놀랐는데요. 이런 고객을 병원이 미리 희망을 뽑아서 돈을 안 쓰게 할 수는 없겠죠. 돌아가시기 2년 정도 전에는 입원했다 태어났다를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때 우연히 입원한 병원의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상태를 들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로는 잘 잡아야 2년 정도라고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주치의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치유가 될 수 있을 거라면서 희망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희망을 꺾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최소한 가족들에게는 사실을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의사 지인이 몇 명 있어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뜻 놀라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하더라도 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입니다.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지만 진실보다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요즘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내가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 지식을 믿을 수만은 없고 최소한 두세 군데 세컨드 오피니언과 종합적인 결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아버지의 간암 수술 때문에 밤을 지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옆에서 한숨을 쉬고 계신 아주머니가 계셔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서울에서 암센터로 유명한 한 병원의 지방 분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1년 반이나 항암 치료 및 마지막 6개월 동안은 방사선 치료를 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삼성병원으로 오셔서 방법이 없나 찾았더니 단순한 위염을 너무 오래 놔둬서 위험한 상태라고 하시네요. 럭비 선수 출신의 체격 좋은 아저씨가 완전히 뼈만 남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걸 보여줬는데 병원에 이런 오진을 소송을 걸 수 없는지 하고 한숨을 쉬고 있었다고 하더랍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저의 친척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근처에 괜찮다고 인터넷으로 소문난 정형외과를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간단한 수술인가 하고 해서 바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킬레스건으로 수술을 하는 건 큰일 아닌가? 하루 만에 수술이 끝났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다른 병원에서 봤냐고 하니까 한 군데서만 봐야 다시 처음부터 치료하지 않게 된다고 자기네에서만 와야 빨리 낫는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상해 하면서 근처 다른 병원을 가라고 당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로 끝날 거를 아킬레스건을 다 긁어내서 재기불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수술 후 처리도 제대로 안 돼서 계속 고름이 나와서 잘라내야 할지도 모를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자르지 않고 그 병원에서 어떻게든 처치해서 끝이 났는데 그래도 친척은 더 이상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는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선의 사명감으로 의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는 믿고는 싶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을 보다 보면 단순히 사람이라서 라는 이유만으로 덮기에는 목숨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때문에 의사에게 살해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꼭 새겨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의견은 나보다 나은 전문가의 의견일 뿐 진리는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하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 무지로 인해 완전히 한 사람만 의지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식의 표현을 우회적으로라도 하는 의사가 있다면 일단 경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내 몫이므로 나의 결정에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안 좋은 의사 한둘로부터는 나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끝.